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연금과 재테크 연재크입니다. 저도 중년이다 보니 건강과 함께 노후연금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연금 상품이 없을까 하고 항시 국내는 물론 해외 상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노후의 연금을 얼마나 받고 싶으신가요? 혹시 아직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못 하셨나요? 목표 설정을 못 하신 것은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표한 대로 실현 가능할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목표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연금 상품을 계속 가져가야 할지, 어떤 시기와 상황에서 어떤 연금 상품으로 교체를 해야 할지 포트폴리오 기준이 불확실해서 목표 설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으려면 이런 상품을 해야 한다, 또는 이런 투자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난 매월 얼마씩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떤 포트폴리오 이용해서 물가 상승을 커버한 100만 원을 평생 만들 수 있다라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 없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연금 목표 달성 방법을 찾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 기준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가족,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연금은 최소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투자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불입, 상품 선택, 인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인 각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불입하면 그냥 알아서 불려주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불려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연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등 자산이 올라 수익을 내는 방법과 해당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나오는 배당을 통해서 연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연금 투자는 오랜 투자가 필요하죠. 배당 등의 단기적인 보상은 장기 투자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로 잦은 배당을 받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성도 올라가서 장기 투자에 힘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서 연금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연금을 위한 배당용 자산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내만 보면 그다지 선택의 폭이 크지 않지만 해외에는 배당 맛집이 널려 있습니다. 해외 배당 맛집은 배당 주식, 배당 ETF, 미국 리츠, 배당 보험 등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배당 자산을 선택할 때 무조건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느냐? 답변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배당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배당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금에서 배당 상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투자 상품으로 연금 준비를 하기에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을 줄여주는 것이 배당입니다. 투자 상품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사람 심리가 가격이 오르면 흥분되고 가격이 내리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배당이 나온다면 보다 마음 편하게 연금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에서는 배당 상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 자산으로 크게 배당주와 배당 ETF, 배당보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배당주와 배당 ETF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중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배당주라고 표현하죠. 이런 배당주들을 100개 이상 모아 투자를 하는 펀드를 배당주 펀드라고 합니다. 다시 이 배당주 펀드를 주식시장에서 실시간 거래하도록 만들어둔 펀드를 ETF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배당주 펀드는 배당주와 배당 ETF에 비해 많은 결함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주 펀드는 빼고 배당주와 배당 ETF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수학 성적을 높이려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그 공식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성적을 높이려면 해당 상품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당주와 배당 ETF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근본적인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금에 대한 용어가 주식은 배당금이지만 ETF는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단 영어로는 똑같이 디비덴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ETF를
분배금이라 따로 불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차이점 때문인데요. 배당금 지급처가 주식은 해당 회사인데 ETF는 배당을 자산운용사가 줍니다. ETF가 투자하는 회사가 100개 있다면 그 100개 회사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을 저희에게 직접 주지 않고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줍니다. 주식은 배당 재원이 회사의 수익금이라면 ETF는 배당 재원이 100개 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입니다. 그런데 그 배당금을 전액 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하고 줍니다. 그런데 이 각종 비용은 공개된 비용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비용들도 꽤 많습니다. 보통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홍보할 때 수수료가 싸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주식과 ETF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 주식은 배당금 그대로 다 받지만 ETF 분배금은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을 소비자에게 다 주지 않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ETF로 하더라도 자산운용사별로 배당금도 다르고 수익률도 다른 이유입니다. 연금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세금보다는 각종 비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세금 비율에 대한 오해인데요. 배당 소득세율은 15.4%입니다. 비율만 보면 굉장히 크죠? ETF 비용은 적게는 1% 이하, 많게는 2에서 3% 정도 되는데 비율 자체로는 배당 소득세율보다 훨씬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배당 소득세율은 투자금에 대한 15.4%가 아니고 배당 수익의 15.4%이므로 만약 배당금이 3%라면 투자금에 대한 세금 비율은 0.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15.4%가 주는 앵커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보다는 절세에 모든 심리가 쏠리게 됩니다. 실제 수수료가 0.5%인 ETF와 수수료가 2%인 ETF를 비교해보면 배당률이 3%라면 원금 대비 세금 비율은 0.4%죠. A와 B 수수료와 비교해보면 B의 수수료가 세금에 비해 4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이익은 A는 2%인 20만원, B는 비용을 제외하고 5%가 채 안 되는 47,800원의 수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은행에 예금을 하고 말겠죠. 그래서 배당주가 아닌 배당 ETF 투자를 하려고 하시면 절대 비용이 많은 ETF인지를 확인하시고 배제를 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은 ETF를 투자를 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떤 분은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실 거고 어떤 분은 배당 ETF를 선호하실 겁니다. 먼저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투자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배당주를 투자할 때는 한국 시장에 투자할지 미국 시장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배당 시장과 미국 배당 시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당 문화, 배당 주기, 배당주 종류, 배당 일관성, 통화 가치 안정성 5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당 문화. 미국과 한국의 배당 문화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오너기형으로 배당에 매우 인색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주주 배당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배당을 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요. 미국에는 배당 킹, 배당 귀족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배당을 50년 연속 주는 것도 고마운데 매년 배당을 올려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배당 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연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사랑하고 5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는 1963년부터 배당을 해왔는데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로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배당을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보유를 자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거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 기업들은 배당 히스토리가 빈약합니다. 두 번째, 배당 주기입니다. 한국 배당주들은 보통 연 1회 배당을 합니다. 미국은 보통 4개월마다 분기 배당을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는 분기 배당을 받게 되면 생활에 좀 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배당주 종류입니다. 배당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적금을 대신할 수 있는 주가가 안정적이고 시가 배당률 6% 내외 고정 배당 우선주, 성장과 배당 두 가지를 노릴 수 있는 시가 배당률 3% 내외의 배당 성장주, 10% 이상의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고배당중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배당 일관성. 배당 일관성은 얼마나 배당을 꾸준히 주느냐입니다.
미국의 배당 패턴은 이익이 줄더라도 회사 자금 사정과 배당 능력에 큰 훼손이 없는 한 배당금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배당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국내 주식에서 배당주로서 매우 인기 있는 맥쿼리 인프라가 있습니다. 연 배당률이 4에서 6%대로 꾸준히 배당을 주지만 배당이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일관성이 있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통화가치 안정성입니다. 미국보다 평균 배당률이 높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달러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달러의 안정성을 브라질 국채와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고 채권이자가 10% 정도 되니까 한국인들 사이에 과거에서 연금용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화가 많이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약 5년 전 335대 환율에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하였는데 환율이 210원까지 폭락한 적이 있어서 환율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의 안정성을 다시금 깨닫고 달러의 자산에는 투자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통화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투자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겠죠. 원화의 통화 안정성은 달러 대비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면 배당주 투자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한국 배당주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 기능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과 독과점 내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섹터로는 통신, 금융, 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섹터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주가 안정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배당 ETF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겠죠. 배당주는 변동성이 커서 부담이다 라고 하는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당 ETF를 투자하기 위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ETF는 종류가 매우 많지만 배당 ETF는 배당주에 비해 다소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배당 ETF를 소개해 보겠는데요. 대표적인 배당 ETF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SCHD, 슈드가 있습니다. 슈드는 미국의 배당 성장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시가 배당률은 3%대 배당 성장 ETF인데요. 스파이나 QQQ에 비해 높은 배당을 줍니다. 한국 슈드로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대표적이겠다 할 수 있습니다. 슈드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 더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은퇴 시기에는 슈드보다 좀 더 많은 배당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한 E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 ETF 또는 콜옵션 ETF라고 부르는데 주식 배당과 함께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배당 지원으로 하는 ETF입니다. 커버드 콜 ETF는 배당이 많게는 10%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배당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배당이 많은 대신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주식 급등장에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 ETF는 장기 투자로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출시된 눈에 띄는 커버드 콜 ETF가 있는데요. 2024년 1월 16일 상장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ETF입니다. 미국 탑10 기업, 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나스닥 100 콜옵션 프리미엄을 판매해서 연간 10%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월배당 상품이라서 연금 생활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배당 ETF만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커버드 콜 ETF와 궁합이 맞는 ETF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기 매칭 채권형 ETF입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데 고금리 예금을 대체할 만한 ETF이기도 합니다. 만기가 비슷한 시기들의 채권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채권 ETF인데요.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채권처럼 투자 시점에 투자 수익률도 정해집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25, 10 회사채 ETF를 예를 들면 2025년 10월 만기 청산되는데 지금 투자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 4%의 연평균 수익률이 확정됩니다. 은행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꽤 괜찮은 투자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IRP에서 커버드 퀄 ETF와 함께 만기 매칭 채권 ETF 투자하는 조합은 나쁘지 않은 연금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 투자는 투자의 안정성을 갖게 해주는 투자이고
연금 투자에는 배당이 진리입니다. 이 배당 투자를 위해서 세 가지 상품 종류가 있습니다. 배당주, 배당 ETF, 배당보험입니다. 배당주는 가능하면 미국 배당주 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ETF는 연금 계좌에서 월 배당이면서 많은 배당 받을 수 있는 커버드콜 ETF가 있는데 이 커버드콜 ETF와 좋은 궁합을 위해서 만기 매칭 채권 ETF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만 배당 투자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재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영상에서 담지 못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해외 배당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PDF 책자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1만명이 되면 여러분께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시기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